충성 USA님이 얘기하신 거 이거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성 USA님이 질문하신 게 테일러 공장, 삼성 파운드리가 테일러 공장에서 그 철수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삼성 테일러 부분 철수 관련 뉴스 분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가 철수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가 있어요. 삼성이 파운드리가 있는데 그 파운드리라는 거 자체가 위탁 생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과 관련돼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시절에 우리가 정치 분류할 때도 386 그러잖아요. 386이 뭐예요, 여러분? 386 프로세서. 나중에 가면 80386, 80486 그러다가 나중에 586은 안 나오고 펜티엄 프로세서 이렇게 나왔었죠. 야, 진짜 옛날 얘기다.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컴퓨터 CPU라고 그러죠. CPU. 그렇게 CPU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CPU 꼽아보면 어떤 역할을 좀 범용이죠. 범용. 워드 프로세서도 하고 스프레드시트. 옛날에는 로터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엔 엑셀이라고 불렀나? 그런 걸 다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데 엑셀 같은 거요. 뭐 그런 것도 쓰고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 다 쓰죠.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쓰고 게임도 하죠. 게임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노래도 듣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자, 컴퓨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범용이죠. 범용. 인텔이 만든 CPU는 별의별 걸 다 하는 범용 CPU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요게 핸드폰이 생겼죠. 핸드폰이 생기면서 뭐가 나왔죠? AP 프로세서라고 나왔죠. AP 프로세서 시장에서 인텔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게 여기는 핸드폰에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전성비라는 게 필요해요. 전성비. 전성비가 뭐냐면 전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인텔 CPU 보면 어때요? 뜨끈하죠? 아유, 난로야 난로. 지금도 저도 i9 13세대를 지금 CPU를 쓰고 있는데 이거 공냉식으로는 안 돼요. 공냉식으로는 안 되고 순냉식을 하거든요. 물로 식혀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겠습니까? 이렇게 전기 많이 쓰는 CPU로는 핸드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성비, 전기를 적게 먹고 발열 많이 나면 폭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CISC, RISC 이런 게 있었는데 RISC 아키텍처 뭐 이래가지고 그거로 하는 ARM 기반의 아키텍처가 전성비가 나온다 이러면서 AP 프로세서 퀄컴 그리고 이제 A 시리즈가 나오는 애플의 독자적인 그래서 퀄컴은 안드로이드 분야에서의 퀄컴 뭐 그리고 삼성의 제노시스 이런 거에다가 그 애플의 AP 프로세서들 이렇게 나왔죠. 맨 처음에 AP 프로세서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용 CPU다, 그런가 보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핸드폰 시장이 발달하죠. 발달하고 성능이 쭉쭉쭉 올라가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무슨 시장이 열렸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열렸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열리고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보고 계시죠. 자,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또 생각을 하실 게 뭐 있냐면은 그 보면은 그게 있죠.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 보면 그런 생각 들으시지 않았어요? 이 가격에 원래 그건 원가 이하로 팔긴 하는데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 나온다고? 그건 게임만 하는 전용이니까 거기에 맞게 그 기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용 프로세서들 CPU라는 범용 프로세서에서 AP 프로세서 그리고 AP 프로세서는 상당히 범용성이 있지만 또 다른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이제 게임용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이 TPU라고 부를 거예요. 구글이 유튜브용으로 프로세서를 따로 자기가 독자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회사. 그러니까 구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회사 이름이 알파벳이거든요. 그 알파벳은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한 그 프로세서를 TPU 맞을 겁니다. 독자적으로 주문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지금 그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자기네들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요런 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인 프로세서, 퀄컴 것도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독자 프로세서에 얘가 헉하게 만든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죠. M1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뭐야 이게? 그래서 AP 프로세서는 컴퓨터 맥 있죠, 맥이랑 컴퓨터 자체를 독자 그 프로세서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옛날에는 인텔은 자기가 설계해서
인텔 지금 파운드리까지 다 한다고요. 다 했는데 얘네들의 문제가 뭐죠? 10나노 공정. 아,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TSMC는 파운드리 몇 나노까지 갔어요? 지금 3나노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전부 다 각자들이 필요한 그 독자적인 반도체들을 전부 다 어디다 맡겨요? 파운드리에다 맡겨요. 파운드리에다 맡기면서 그거에 압도적으로 TSMC가 치고 나가고 있죠. 이게 일단 시장 상황이죠. 시장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전부 다 독자적 반도체.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독자적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독자적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어디로 만든다? 어디서 위탁 생산한다? 파운드리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 이거죠. 이 파운드리의 양대 강자라고 얘기하기엔 좀 민망한데 1위가 TSMC고 2위가 한참 뒤에 2위가 삼성이죠. 그래서 이 삼성이 이 상태에서 따라잡겠다. 근데 삼성한테 주문을 안 넣는 이유가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핸드폰도 만드니까 경쟁업체한테 여러분 자기들의 설계도 주고 위탁 생산을 해달라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처음에는 그런 식의 이유로 영업이 잘 안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퀄컴 거 발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쭉 밀렸죠. TSMC한테 쭉 밀리고 주요 고객사들 다 밀렸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이 미국 현지에다가 텍사스주 테일러에다가 파운드리를 졌어요. 파운드리를 졌는데 문제는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영업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근데 미국으로 이렇게 파운드리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으로 짓게 됐을 때 문제는 우리랑 그 물가도 다르고 노하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40% 이상 올라가요. 한국에선 100원에 만들 게 미국에서는 140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140원이 들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140원이 들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해서 수입을 안 들어오고 국내 생산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가격이 올라간 거를 자기네들이 보조금으로 깎아준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생산 원가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보존해줘서 물가 너희들의 손해를 보전을 해줄게. 근데 국민들한테는 물가가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이름을 붙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실은 보호무역주의와 패권 전쟁에 있어서의 바운더리 장벽을 치는 그 IRA 그걸 하면서 삼성한테도 지원금 줄 테니 텍사스로 와 했죠. 그래서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IRA 보조금이고 나발이고 미국 공장에서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 하나 이렇게 만들면 이게 삑사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고 그래서 건지고 해서 건지는 게 많을수록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수율이 안 나오네?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나노까지 거기서 이제 텍사스에서 하려고 하는데 2나노는 그냥 4나노에서부터 수율이 오르지 않아. 한국 전문가들이 갔는데 공장의 문제였을까요? 현지 노동자들의 문제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노동자들 문제예요. 한국의 노동자들 같지 않은 거야. 텍사스 노동자들 수준이 떨어져. 그러니까 한국 기술자들은 보내고 현지에서 노동자들 해서 공장을 돌렸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수율이 안 나온다. 품질이 그 그 불량품이 아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야바위 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TSMC한테 너무 파운드리를 몰빵하면 의존적이 되잖아요. 의존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한테도 나눠주고 이렇게 좀 분산한다. 세계에 어떻게 파운드리가 TSMC 하나만 있어서는 되냐. 그래서 미국 업체들도 좀 삼성이 한국에 있으면 안 보내지만 한국이 텍사스주에 오면은 물량을 좀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게 AMD하고 엔비디아 이런 데가 삼성한테 물량을 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예상은 있었기는 개뿔 안 줬어. 그럼 삼성은 영업 물량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장을 세웠는데 노동자도 개판 고객도 없어. 그러고 나서 이 고객들 어디로 갔나 보니까 TSMC 간 거지 뭐. AMD 요번에 CPU 새로 나오고 그래픽카드 새로 나왔잖아요. 라이젠 시리즈. 그거 전부 다 TSMC에서 위탁 생산하고 삼성이 안 줬거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이 그 캠퍼스 평택 캠퍼스 있죠. 평택 캠퍼스에서도 도전적으로 우리는 파운드리 굴기 한다 했거든요. 미국 공장은 둘째치고 평택 공장도 야 저거 파운드리 공장으로 하지 말고 메모리 공장으로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평택 캠퍼스에서도 파운드리를 쭈그러드는 와중에 미국에다 확장을 한다. 거기다가 영업이 안 됐는데 생산을 하면 고객을 확보 못했는데 생산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파운드리는
설계도를 받아야, 고객께 설계도를 받아야 하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기술자들 거기서 이제 야, 좋네, 미국 가서 좋네, 이거 일도 없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 먼저 다 뺐죠. 직원들 먼저 다 뺐어요. 직원들 먼저 다 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거 어떡하냐. 자, 일단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삼성이 이거를 버티면서 계속 영업을 해야겠죠. AMD, TSMC,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 가서 독자칩 만드는 거 저희랑 하시죠. 막 이러고 이제 영업을 하고 영업하는 동안 생산시설에 있는 투여된 인력들을 다 버티면서 하느냐? 그렇다고 이 공장이 아니면은 삼성이, 아니, 평택에 공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거 TSMC에 비비질 못하고 테슬라 공장에서 이제 철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대전략적으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면 미래의 그 핵심 부가가치가 나오는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이런 모든 로봇 이런 거에 전부 다 핵심적인 게 들어가는 게 이 반도체 칩이고, 그 반도체 칩은 지금과 같은 범용 칩이 아니라 그 테슬라면 테슬라,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정 회사의 특정 프로세서, 파운드리 생산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갈 텐데, 심지어는 지금 요번에 보면은 그 엔비디아 칩도 보면 옆에다가 자기네들 엔비디아 GPU 옆에다가 HBM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HBM을 옆에서 이렇게 쌓는데, 이것도 이 패키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 단계에서 메모리를 박아버리는 단계까지 지금 가는 시대가 온다 만다 이러는데, 지금은 패키징이라는 것도 또 이게 반도체 생산에서 나중에 다 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이게 기판에다가 메모리 다 봐서 지금 여러분 실리콘 웨이퍼가 이만한 지금 프로세서, 인공지능용 프로세서는 이만한 걸 만들지 않나. 그냥 지금 칩이 아니라 웨이퍼 단위로 그냥 그 프로세서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질 않아. 아주 시장이 골 때리게 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삼성이 밟지만은 않은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 거죠. 테일러 공장 중단 같은 거. 지금 충성 USA님 질문에 제가 12분짜리 대답을 했는데,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 치고는 잘했나요? 제가 워낙에 컴퓨터 덕후입니다. 컴퓨터 덕후고, 컴퓨터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덕후였고, 그래가지고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대전략적인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요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자주 보고 있는데, 삼성 왜 이러냐. 그래도 저는 애국 투자, 그래봐야 삼성전자 주식 300만 원밖에 안 들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 뭐라고요? 그 보초병세 와서 삼성전자 주식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보려고 보초병세 온 느낌으로 300만 원 들고 있는데, 속이 쓰립니다. 마이너스 22%. 오늘 지금 한 24% 마이너스 났을 텐데, 그때 8만 원에 사가지고 8만 5천 원까지 갔을 때 이거 팔까 말까 하다가 삼성은 애국이다 그러고 30년 들고 있어야지 그랬는데, 걔도 쫄보같이 많이는 못 넣고 300만 원 들고 있었는데 한 240만 원 됐겠네, 까여가지고. 에이씨. 삼성전자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큰 기업들, 파운드리 물량이 많은 기업과 계약을 했다, 그리고 테일러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러면 삼성에 들어가야 될 때겠죠. 자, 삼성은 지금 밝은 소식이 별로 없네요.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